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합시다.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이제 y는 뭐 2의 x제곱이라고 쓰면 그다음 뭐 3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쓱 합니다. 쓱 올라가요. y 3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약간 좀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데 정점을 기준으로 정점 기준으로 0,1이라고 보면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기억하면 돼. 더 빠르게 올라가거든. 더 빠르게 내려가고. 그래서 얘는 더 그러니까 정상일수록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크게 정상이라 그랬으니까 정상은 더 정상일수록 축에 붙는다. 축에 붙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칭성을 이용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쓱 가서 올려가지고 가면 얘가 y는 쓰고 3의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그 y축 대칭이니까. 그럼 얘는 이게 3분의 1의 x죠.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 아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2분의 1의 x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쓱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쓱 하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얘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y는 2분의 1의 x죠. 이렇게 되는 거죠. 감소하는 것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인데 또라이는 더 또라이일수록 더 작은 거. 더 작은 걸수록 얘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 도라이일수록 이쪽은 뭐 축에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좀 저급한가? 하여튼 그냥 그래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점 기준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정점을 기준으로 두고요. 그다음 점근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쓱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 y는 쓰고 로그 뭐 2의 x다라고 쓰면 로그 3의 x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이라고 보면 그러면은 뭐 얘는 2,1이 되는 거고요. 근데 로그 3의 x는 3,1이니까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쓱 해가지고 쓱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완만 로그 3의 x. 그럼 반대로 가면 여기는 이제 2분의 1일 때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3분의 1일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부호를 바꿨을 때 마이너스라는 거를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쓱 이렇게 부호 바꾸는 거. y는 마이너스를 이쪽에 집어넣으면 로그라고 쓰고 이쪽은 3분의 1의 x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쓱 내려가서 이쪽은 y는 로그라고 쓰고 이쪽은 2분의 1의 x가 되는 거죠. 돼요? 똑같습니다. 더 정상일수록 축에 붙고요. 축에 붙는다. 더 도라일수록 축에 붙는다는 얘기야. 돼요? 하나만 끝이 한 번 하면 끝이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게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생긴 건 똑같아요. 대칭이야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만 좀 다른 거죠. 약간 각도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정상은 더 정상일수록 축에 붙고 정상은 그다음에 도라이는 도라일수록 축에 붙는다. 이렇게 더 도라일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은 증가함수고요. 도라이는 감소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 정도로 좀 비교하시면 나쁘지 않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좀 하죠. 이동을 좀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그래서 좀 기본적인 것만 좀 훑자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자, 정점이 있고
정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이 점근선.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얘만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경우 지수는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그래프는 0,1이 정점이고요. 점근선은 y는 0이야. y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그러니까 y는 a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y는 쓰고 로그 ax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1,0이 정점이고 점근선 x는 0일 거라는 얘기죠. 돼요? 얘는 뭐 기본이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이쪽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시키면 자, 정점은 뭐야? m, 1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1 플러스 m, 이쪽은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점근선은 그럼 y는 0이니까 어차피 y는 0이라는 건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 y는 n이죠. y는 n.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얘는 이거니까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의미가 없으니까 x축 방향으로 가서 이쪽은 x는 m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생각보다 얘가 중요해. 그래서 뭐를 먼저 보냐면 그래프를 볼 때 얘가 이제 이거다. 자, y 이퀄 a라고 쓰고 x 빼기 m 플러스 n이거든요. 여기는 y 이퀄 로그라고 쓰고 a라고 쓰고 x 빼기 m 플러스 n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꼬다리, 찌꺼기, 쓰레기입니다. 이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거.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진수 조건. 그래서 이제 이쪽이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점근선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점근선. 생각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푼다는 건 아닌데 그 어디 갔니? 그런 거 있잖아. 10번죠, 10번. 아니, 10번. 10번은 사실 되게 쉬워요. 발로 풀면 돼. 이렇게 발로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10번 보면 자, 그래프가 그린 것 같대요. a 더하기 b 값 구하래. 그러니까 b가 3이라는 걸 바로 알아채면 된다는 얘기죠. b는 3이다. 점근선이니까. 꼬다리, 찌꺼기, 쓰레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b가 3 이렇게 되고 0,5를 지나니까 2의 a승 더하기 3이 5. 그러면 a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점근선이 좀 중요해. 그래서 물론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어디 갔니? 그 쭉 가가지고 쭉 얘는 좀 넘어가 볼게. 아마 그 내 뒤쪽에 일부러 문제를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어디 갔니? 뒤쪽에 응용 문제 적용하기 있잖아. 거기 내가 생각보다 문제를 좀 많이 놨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75번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풀지 안 풀지는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넣어놨긴 했거든요. 그냥.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75번의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넘어가서 81번도 마찬가지고 81번을 봤을 때 2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점근선이기 때문에 그 점근선을 파악하는 것부터 약간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점근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점근선을 바로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자,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꼬다리, 찌꺼기, 쓰레기입니다. 꼬다리, 찌꺼기, 쓰레기. y는 n이야. 그 다음에 로그함수 점근선은 여기 있는 거 0 되는 거, 얘 있는 거 0 되는 거, 여기 있는 거 0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하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그림적으로 좀 본다고 치면 그림. 그러니까 아마 얘는 나중에 내가 한번 따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쯤에 한번 따로 하든가. 근데 약간 그게 좀 짜증나고 막 어렵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약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쓱 가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y는 쓰고 만약에 뭐 2x제곱 있다 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 어떤 점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그냥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3만큼 가고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갔다라고 보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점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똑같아. 그럼 이걸 이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나름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자, 평행 이동의 틀이 있고요. 그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옮긴다고 해도 모든 걸 다 옮기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이고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여기서 이쪽의 직각삼각형이랑 저쪽의 직각삼각형이 무슨 동일까? 합동입니다.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점이 있어.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정확하게 이쪽에 있는 이 모양과 저쪽에 있는 저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이 그냥.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옮긴다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있는 사각형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이에요. 평사. 이렇게 간다. 이게 평사예요. 그래서 요 길이랑 저 길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데 넓이를 구한다고 보면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뽑아와서 이렇게 채워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냥 여기 있는 평사의 넓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행 이동과 연관되는 게 이 평사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요. 그런 게 어떤 문제인 거냐면 넘어가서 22번 있죠. 22번.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구별하는 방법을 다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22번과 23번이 똑같이 직선이 나오거든요. 그 지수로그 함수랑 직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 넓이로 푸는 거고요. 어떤 건 넓이로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오늘 해봤자 약간 짜증날 수 있으니까 오늘 그냥 이런 것만 좀 평사. 이렇게 평행이동의 틀 자체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합동인 직각삼각형이고요. 그래서 길이가 똑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평행할 거니까 평행사변형과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특징이 이거다?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뭐 어떤 식으로 가요? 1만큼 올라갔으니까 대충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보면 그럼 얘는 이렇게 그걸 긋잖아요. 얘를 그으면 이게 이렇게 되고요. 아씨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고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똑같이 이렇게 그어도 어디에 똑같이 그어도 얘는 무조건 이 길이 다 똑같아요. 싹 다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그 선을 긋잖아? 그럼 어느 두 점을 잡아도 다 똑같아. 왜? 평행이동의 틀이 똑같은 직각삼각형이고요. 얘는 평행이동이 다 똑같은 형태로 됐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얘는 이렇게 긋고 저렇게 그으면 이쪽이 3이고 이쪽이 1이고요. 이쪽이 3이고 이쪽이 1이고요. 이쪽이 3이고 이쪽이 1인 거예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프식만 보고도.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봤을 때 아마 이거는 되게 좀 실용적일 거야. 22번과 23번을 비교하는 거. 그래서 22번은 평행 이동과 연관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23번은 그거랑 연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얘는 반드시 어떤 그래프가 나오면 얘가 평행 이동과 연관이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그거랑 연관이 없는 문제인가를 좀 구별하셔야 돼. 이게. 그럼 여기는 그냥 찍기점이다. 찍기점. 이걸로 그냥 푸는 거야. 이쪽은 평사. 이걸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오늘은 좀 기본적인 것만 할 거라서 그냥 평행이동을 아예 이걸 안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기하적인 어떤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게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가 생각보다 좀 중요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여기가 모든 길이가 싹 다 똑같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똑같은 기울 두면.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근선이 중요하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평행이동이고요. 그럼 다른 모양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틀이 직각삼각형이다. 평행이동의 틀은 직각삼각형. 그래서 여기 있는 건 평행하게 계속 가면 평행사변형 가지고 뭔가를 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한 거고 여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별다른 모양의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대칭이동이에요. 대칭이동. 대칭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좀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점근선이 중요하다며. 그럼 얘가 이제 이런 거야.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이거랑 그 최대 최소랑 좀 연관이 있어. 최대 최소.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걸 좀 기억하세요. 대칭 이동을 할 때마다 얘는 증감이 바뀐다. 증감 바뀐다. 증감이 바뀌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얘기? 자, 만약에 그래요. 너 땡기는 숫자 있어요? 3? 그럼 3의 x 봅시다. 이렇게 하죠. 쓱 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게 y는 3의 x고.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만약에 내가 y축 대칭을 했어. y축 대칭.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얘가 y 이퀄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게 3분의 1 x니까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y는 3의 마이너스 x 대칭이 되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고요. y축 대칭이 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원래 게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는 무슨 감수예요? 증가함수입니다. 근데 대칭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쪽은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무슨 소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돼요? 그럼 봐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이쪽은 x축 대칭을 할게요. x축 대칭. 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 대칭을 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y 이퀄 안 쓸 거니까 그냥 얘는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 이겁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을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그대로예요. 점근선은 그대로인데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증가함수였어. 원래 증가함수인데 그걸 바꾸니까 감소함수로 바뀐 거죠. 그렇잖아. 그럼 증가함을 할 때마다 바뀌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얘를 합치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자, 그래서 그러니까 y축 대칭이라는 건 이거죠. f라고 쓰고 마이너스 x야. 얘가 y는 fx면 얘가 y 이퀄 fx면 이쪽 같은 경우는 y는 f 마이너스 x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y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 그래서 나중에 이건 아마 이번 텀에 안 할 것 같고 나중에 뭔가 우리가 좀 더 깊은 걸 본다고 치면 그 회전 이동이나 혹은 그 대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식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원점 대칭은 y 이퀄 이거겠죠? 원점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럼 얘는 x축 대칭도 한 번 하고 y축 대칭도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합니다. 돼요? 그렇잖아? 그럼 얘는 지금 무슨 가함수죠? 증가함수거든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없었으면은 증가함수죠. 한 번 대칭했으니까 감소죠. 다시 대칭했으니까 무슨 가가 된다는 얘기야? 증가가 되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3에다가 2x 해놓고 플러스 뭐 1 플러스 7이 있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x가 뭐냐면 3까지 돼. 그럼 이런 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범주에. 근데 우리가 얘를 가지고 피카소가 아니잖아. 언제 얘를 가지고 점근선은 친다고 했는데 얼굴 길쭉한 애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걸 구하려고 치면 어차피 지수함수는 기본적인 그래프는 증가 아닌 무슨 소예요? 감소죠.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럼 봐봐. 이렇게 없었으면 무슨 가죠? 증가죠.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무슨 소라는 얘기야? 감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건 우리 알바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소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감소한다. 어차피 얘만 구하면 되니까 찍 긋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쪽이 3인 거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최대값, 3 대입한 게 최소값. 이것만 알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이런 걸 알아볼 때, 최대 최소를 알아볼 때 그때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칭할 때마다 바뀌는지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되니? 오케이? 이거야. 그래서 대칭을 할 때마다 바뀌어요. 증감이 바뀐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 그래서 이제 이쪽은 굳이 말하자면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특수한 대칭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대칭 같은 경우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따로 보는 건 네 번째는 지수도 마찬가지고 로그도 마찬가지고 실수배가 좀 중요해요. 이 실수배 한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지수로그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랑 좀 연관되는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이쪽은 a의 여기는 k 곱하기 a의 x제곱 이렇게 있어요. y는 실수배입니다. 그럼 얘는 뭐랑 연관성이 있을까? 이동은 이동인데 대칭 이동이 아닐까? 평행 이동일까? 다 같은 말이죠, 그죠? 평행 이동이야. 그럼 얘는 x축 대칭일까? y축 대칭이 아닐까? x축 대칭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a로 때려. 그럼 이거 k를 바꿀 거면 로그 a의 k인 거죠. 곱하기 로그 ax. 그래서 이쪽은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인 거죠.
돼요? 그래서 얘는 x축 방향 평행 이동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움직인 거지만 무조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막 마이너스 왼쪽 이러면 점수가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이제 그런 식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얘는 x축 방향 평행 이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라고 쓰고 a의 kx, 얘는 좀 더 쉬워요. 그럼 이쪽은 로그 a의 x에다가 로그 a의 k를 더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얘는 y축 방향 평행 이동이에요. 당연히 무슨 y는 x 대칭,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랑 했을 때 x, y가 바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배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돼. 실수배 정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생각해봐. 봐봐.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 있다. 뭐냐면 이렇게 실수배가 됐을 때 특징은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모양은 안 바뀔 거야. 모양은 안 바뀔 건데 그리고 딴 것도 안 바뀌어요. 질감도 안 바뀌어요. 근데 봐봐. 이쪽은 지수함수는 이게 점근선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x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시킨다고 해서 점근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점근선 안 바뀌죠. 그럼 마찬가지가 로그 함수는 뭐냐면 그 점근선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가지고 y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시킨다고 해서 점근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돼요? 이게 중요한 거. 점근선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성질을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어. 성질.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성질도 할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만약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갈 테니까 내가 해야지 약간 다른 문제를 좀 풀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음 시간에 할 성질이 있는데 그게 점근선일 때가 좀 중요해. 점근선.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그대로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적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뭔가 그림을 너무 자세하게 그려야 될 때가 있긴 해. 사실 자세하게 그릴 때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이쪽은 간편하게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 굉장히 단순화시켜. 단순화. 그러니까 이게 증가냐 감소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냥 증가 이렇게 가는 거죠. 증가 아니면 감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범위가 어디냐. 범위. 그러니까 범위랑 같이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수를 구할 때.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넘어가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뭐라 그럴까? 28번. 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냐? 그럼 여기는 1차식 형태, 1차식 형태. 어떤 식이 1차식 형태. 이게 진수라든가 아니면은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거나 진수가 1차식 형태가 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린다. 그럼 얘는 뭐냐면 이쪽은 치환이거든요. 복잡하면 치환이다. 복잡하면 치환이야. 치환인데,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게 당연히 이런 거겠지. 뭐냐면, 자, 어떤 지수나 진수가 2차식 형태가 나오거나, 2차식 형태, 혹은 절대값이라고 하면 절대값. 이게 나오거나, 혹은 같은 것이 반복될, 같은 것이 반복될 때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치환을 하는 거야. 근데 치환을 하면 반드시 뭐냐면 이쪽은 범위가 생긴다. 범위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올 거냐? 고일계 오지게 나옵니다. 고일에 대한 내용이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번, 29번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증가냐 감소냐에 따른 것만 약간 체크하면 끝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28번은 누가 봐도 감소야. 그냥 내리면 돼요. 똑같아.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럼 얘가 2일 때, 얘가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도 마찬가지로 얘는 감소란 얘기예요. 같이 그리면 돼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5일 되는 거죠. 이게 5, 2, 5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 3이니까 얘가 3이고 얘가 1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뭐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30번을 보세요. 30번. 30번을 보시면 누가 봐도 같은 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로그 3의 x라는 걸 t라고 치환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그 범위가 1부터 81까지니까 그럼 야 이게 1이면 로그 3의 1이면 0이니까 t 값은 0부터 시작해서 81이면 3의 4승이니까 4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t의 범위가 0부터 4까지가 t의 범위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했을 법한 이제 이걸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법한 뭐냐면 이쪽은 2차식이 나오거나 혹은 뭐 절대값 이렇게 약간 다항함수 이런 다항함수 형태가 나옵니다. 다항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는 거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구해줄 수가 있고 또는 만약에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가면 산술기하를 사용할 산술기하는 약간 이쪽은 피처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역수의 합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보통 뭐냐면, 그러니까 역수의 합의 형태, 역수의 합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산술 기하까지 같이 들어가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33번. 양수 조건이 되게 거의 자동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림을 그릴 수 없는가를 가지고 파악하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돼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고요. 그래서 34번을 보면 34번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더 약간 그걸 예를 들어보면 로그 쓰고 이쪽은 a의 fx 또는 이쪽은 a의 fx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이런 거예요. A가 정상이냐 아니면 도라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도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러니까 그림 그릴 수 있는 걸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fx 진수나 지수가 최대일 때가 있고요. 자, 이쪽은 얘가 fx가 최소일 때 이렇게. 얘가 최소일 때. 이게 마찬가지야. fx가 최대일 때가 있고요. fx가 최소일 때가 있죠. 최소일 때. 그랬을 때 그럼 전체 y값. 얘는 y는 정상이야. 얘는 정상. 얘는 정상이고요. 이쪽은 도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y값도 최대야. 그대로 가요. 똑같이 가요. 그래서 정상. 그럼 여기는 y값은 최소. 똑같이 가는 거. 근데 도라이일 때는 뭐냐면 얘는 y값 최소고요. 이쪽은 y값 최소가 되는 거죠. 도라이. 반대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 가시면 그래프를 못 그려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거 보면 되니까. 그런 게 34번인 거죠. 34번. 그러면은 이게 안에 있는 게 2차식이기 때문에 이 2차식에 있는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전체도 최소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정상 그래프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1차식,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 근데 약간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식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2차식이 되거나 절대값 그래프가 나온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뭔가 볼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크게 별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숙제는 35번 정도까지만 푸시면 되지 않을까? 35번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고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근데 종종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약간 얘를 가지고 좀 더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으로 쭉 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성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